처음 소리 자음 1교시.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 말해볼까요? 왜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느냐고요? 이응은 첫 소리 자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요. 물론 받침 자리에서는 응 하는 아주 귀여운 소리가 나지만요. 받침 자음의 소리에 대한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해볼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자음 이응. 이응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응은 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나타낼까요? 이응은 우리의 목구멍 모양을 따라서 동그랗게 만든 글자예요. 자음의 원래 이름은 닷소리예요. 혀나 입술이 움직이거나 입천장에 혀가 닿거나 해서 소리가 난다고 닷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목구멍은 아무리 움직여봐도 어디에도 닿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만들지 못해요. 공기가 목구멍만 통과하도록 해서 소리를 내어보면 이런 소리만 난답니다. 이런 소리는 닷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데도 닿지 않고 혼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홀소리라고 해요. 우리가 모음이라고 배우는 글자들이죠. 이렇게 목구멍만 통과하는 소리, 그래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소리를 목구멍 모양처럼 동그랗게 쓰고 이응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답니다. 마침 숫자 0과도 모양이 비슷해서 소리가 없는 글자 이응으로 기억하기도 좋아요. 일단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요. 무는 입술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예요. 왜냐하면 입술만 움직이면 무를 말할 수 있거든요. 다물고 있던 입술을 살짝 벌려서 글자 모양과 같아지도록 입모양을 만들면서 말해보세요. 무. 정말 쉽죠? 무 하고 말할 때 입술만 벌려주면 글자 모양이랑 똑같은 입모양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아주 쉬운 글자예요. 무. 이때 코를 살짝 올리는 콧소리가 나도록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느. 글자 모양을 보면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입 안에 있는 혀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혀 끝을 살짝 들어 윗니 뒤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혀 끝을 떨어뜨리면서 콧소리를 내는 거예요. 느. 혀 끝을 살짝 들어 올려 윗니 뒤에 붙였을 때 그때의 혀 모양을 느껴보세요. 혀가 살짝 구부러져 글자 느와 같은 모양이 되어 있죠?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글자 느 모양을 기억하면 돼요. 아주 쉽죠? 이제 구부러진 느 모양의 혀 모양에 집중하면서 혼자 말해볼까요? 글자 모양을 보면 느, 나, 드에 비해 더 꼬불꼬불 많이 굽은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 모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맞아요. 아마 혀가 더 많이 구부러진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말할 때마다 내 입 안에서도 그 글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독창적인 원리를 가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꼬불꼬불한 모양이라는 것은 내 입 안에 있는 혀도 다른 자음을 말할 때보다 더 많이 구부러져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말할 때 혀를 많이 구부려 소리를 내니까 세종대왕이 이 소리의 글자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만드신 거랍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이 구부러지는 혀의 모양을 느끼면서 르의 글자 모양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르, 느, 나, 드 보다 혀를 더 구부려서 혀끝이 안으로 더 들어가 입천장 쪽에 붙은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입 안을 올리면서 혀를 떨어뜨리며 말해요. 르. 이제 더 많이 구부려 입천장에 닿은 혀를 느끼면서 혼자 말해볼까요? 글자 모양을 보면 느와 반대로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입 안에 있는 혀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혀 안쪽을 위로 올리면서 목구멍 쪽을 막아요. 혀 안쪽이 보들보들한 입천장에 닿도록 위로 올려서 뭔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혀를 내리면서 말해요. 혀를 내릴 때 목구멍이 열리면서 입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혀가 올라가서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생각하면서 그의 글자 모양을 기억해요. 혀의 모양과 그의 모양이 똑같죠? 이제 혀가 올라가 목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혀를 내리며 혼자 말해볼까요? 이가 가지런하게 줄지어 있는 모양을 보고 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스는 왜 이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사이로 바람이 나오면서 소리내는 글자이기 때문이죠. 스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부터 확인해봐요. 먼저 편안하게 어금니를 살짝 다물어요. 그리고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가까이 대고 혀를 살짝 올려줘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혀끝이 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를 다물지 않고 혀를 내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스가 되지 않고 약간 영어 발음처럼 된답니다. 어금니를 편안하게 담은 상태로 벌어지지 않게 하고 혀를 살짝 올려 혀끝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만 해준 상태로 소리를 내요. 혀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 이제 바람을 내면서 스 소리를 내주면 되는데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입을 살짝만 벌리고 혀끝을 뾰족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앞니 사이로만 좁게 바람이 새어나오게 소리내야 해요. 입을 으처럼 많이 벌리고 바람이 어금니 사이로 빠져나가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러면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답니다. 혀끝을 앞니 사이에 뾰족한 느낌으로 가까이 하고 살짝 올렸다 내려주면서 스, 스. 이제 바람이 앞니 사이로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혼자 말해볼까요?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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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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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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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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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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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느, 무, 르, 느, 그, 느, 스, 르, 무, 르, 스, 그, 르, 느, 스, 스, 무, 르, 느. 마이크 버튼을 한 번 누르고 혼자 읽어보세요. 다 읽고 나면 다시 계속 듣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리를 듣고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르, 느, 스, 그, 무, 느. 글자를 보고 찾아볼까요? 또박또박 예쁘게 글자를 써볼까요? 한글은 어떤 글자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규칙 기억하고 있죠? 동그란 모양의 이응도 규칙에 맞춰 써주면 돼요. 가운데에 연필을 대고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둥글게 돌아가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고 써요. 숫자 0을 쓰는 방법과 같아요. 어떤 글자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규칙. 무는 위에서 아래로 긴 선을 먼저 긋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다가 네모 모양이 되도록 선을 꺾어서 아래로 그어줘요. 마지막으로 입 모양, 네모 모양이 완성되도록 맨 아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면서 글자를 완성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면서 글자가 완성이 되죠.
한글의 모든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규칙. 이젠 잘 알 수 있죠? 느는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선을 긋고 아래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 글자를 완성해요. 혀끝이 윗니 뒤에 붙어 구부러진 모양을 생각하면서 쓰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글자예요. 르는 혀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입천장에 닿도록 많이 구부러진 혀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써요. 혀가 많이 구부러진 모양이니까 꼬불꼬불. 한글은 항상 가장 위에서부터 써 내려오는 규칙이 있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가로획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고 그대로 꺾어서 구부러진 모양을 만들어요.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준 다음 연필을 떼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선을 그어요. 다시 연필을 떼고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주고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선을 그으면서 글자를 완성해요. 꼬불꼬불 글자 쓰기가 헷갈릴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써주면 예쁘게 잘 쓸 수 있답니다. 무를 쓸 때를 기억해보세요. 무를 쓸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세로획을 쓴 다음 위에 있는 가로획을 쓰다가 꺾어서 세로획을 썼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로획을 쓰다가 꺾어서 세로획. 이 방법으로 써주면 돼요. 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가로획을 먼저 쓰고 연필을 떼지 않고 그대로 꺾어서 위에서 아래로 세로획을 그어주면 글자가 완성돼요. 안쪽이 구부러지면서 목구멍을 막았던 혀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글자 모양을 기억하면 아주 쉬워요. 한글의 모든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규칙. 이젠 많이 익숙해졌죠? 스도 왼쪽에 있는 비스듬한 선부터 쓰면 된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 있는 선부터 비스듬히 쓰고 그 선의 가운데쯤에 다시 연필을 대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써주면 되죠. 이 사이로 소리가 나는 글자이니까 가지런한 이의 모양을 떠올리면서 스, 스. 처음 소리 자음 2교시.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 말해볼까요? 글자 모양을 보면 느와 비슷한 모양의 가로획이 더해진 모양이에요. 한글에서 이렇게 획이 더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도 느와 소리내는 방법이 같은 글자라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느를 말할 때보다 바람을 조금 내면서 말해야 해요. 바람을 조금 내는 소리다 라는 것을 가로획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준비 자세는 느와 같아요. 혀끝을 살짝 들어 윗니 뒤에 붙이고 준비해요. 혀를 구부러진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바람이 살짝 튀어나오도록 혀끝을 턱 하고 떨어뜨리면서 소리내요. 드, 드, 드. 느는 부드럽게 콧소리로 소리내지만 느는 이것보다는 살짝 세게 탁 하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느와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바람이 살짝 튀어나오도록 드. 앞에서 봤던 무와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브는 글자 모양처럼 무와 말하는 방법이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브를 말할 때도 일단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브는 무에서 세로획이 조금 더 길어진 모양을 하고 있죠. 한글에서 획이 더 많아지거나 길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소리가 아주 비슷하지만 소리가 합쳐졌거나 없던 바람을 내면서 말하거나 할 때 이렇게 획이 많아지거나 길어진답니다. 무를 말할 때 아주 부드럽게 입술을 떼면서 콧소리를 넣어 부드럽게 말했다면 무보다는 조금 강한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입 앞에 손바닥을 대고 바람이 느껴지도록 말해보세요. 입술 사이로 바람이 살짝 나오도록 조금 힘을 주면서 입술을 탁 하고 벌리면서 말해요. 즈를 잘 보면 어떤 글자와 닮았나요? 네, 맞아요. 시옷을 많이 닮았죠? 이제 소리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스를 말할 때 바람이 다른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금니를 잘 다물어 주었었어요. 즈도 비슷하게 입모양을 만들어서 소리내요. 어금니를 잘 다물고 앞쪽으로 소리가 나도록 해서 말하는 거죠. 이때 혀끝은 좀 더 올려서 윗니 뒤의 딱딱한 입천장 쪽에 닿게 했다가 쓱 문지르듯 내리면서 말해요. 스를 말할 때와 입모양이 같지만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위에 획이 하나 더 있어요. 혀끝이 닿아 있는 입천장을 느끼면서 이 가로획을 생각할 수 있겠나요?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느, 드, 드, 드. 무, 으, 으, 으. 스, 즈
쯔, 쯔. 느, 드, 느, 드. 무, 으, 무, 으. 스, 쯔, 스, 쯔. 드, 으, 쯔, 드. 으, 드, 으, 쯔. 드, 쯔, 드, 으, 쯔, 으, 쯔, 드. 마이크 버튼을 한 번 누르고 혼자 읽어보세요. 다 읽고 나면 다시 계속 듣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리를 듣고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으, 드, 으, 쯔, 드, 쯔. 글자를 보고 찾아볼까요? 또박또박 예쁘게 글자를 써볼까요? 바람이 나오는 느니까 가로획을 써주고 드 하고 기억하면 글자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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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으는 무와 비교했을 때 긴 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긴 획 먼저 위에서 아래로 먼저 써준 다음 입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주면서 글자를 완성해요. 위에서 아래로 세로 획 먼저 2번 쓰고 위에 있는 것부터 가로도 2번 써줘요. 이렇게 기억하면 더 쉽겠죠? 길게, 짧게. 브, 스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 내지만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위쪽에 가로 획 먼저 써요. 아랫부분은 스와 쓰는 방법이 같답니다.